안녕하세요, 희둥이들 닥터혜자입니다.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부작용만큼 걱정하시는 게 내가 수술실에서 안전한가, 수술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안전하다,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방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주의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우리 병원 직원분들이 저한테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랑 맨날 같이 수술방 일도 매일매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그 침대에 딱 눕는 순간 원장님 너무 떨려요 이러면서 앞으로 정말 환자분들한테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사실 수술방은 생소하기도 하고 무서운 곳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두 개는, 첫 번째는 출혈이고요. 두 번째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심장박동이 이상하거나 하는 생체 활력 징후, 보통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그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슴 수술을 하거나 윤곽 수술을 해서 뼈 수술을 하거나 하는 곳은 이제 동맥도 크고 그다음에 혈관도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굵거든요. 크기 때문에 수혈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보통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눈이나 코 같은 이제 말단 부위 같은 경우는 혈관이 작거든요. 저희야 시야가 작으니까 피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외과 선생님들 보시기엔 아주 그냥 귀여운 혈관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의 출혈량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꼼꼼한 지혈을 잘 하는 걸로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전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심장박동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거나 하는 생체 활력 징후 자체에 문제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수면 마취를 할 때는 고객님들이 본인이 숨을 쉬시는지 안 쉬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형외과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한참 수술을 하고 보니까 환자가 얼굴이 파래서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엄청 떨어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냥 철저한 모니터링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매뉴얼이랑 어떤 것들이 응급 상황인지를 숙지를 해야 이제 안전한 수술방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러 들어오시면 몸에다 여기저기 붙이거든요. 팔에도 감고. 이 생체 활력 징후를 수술하는 동안에도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산소 포화도, 심전도,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계를 항상 주시하는 거. 실시간으로 주시하면서 안전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안전한 수술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을 할 때 보통 이거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저 말고도 2명, 3명까지 같이 보기로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요. 이게 사실 저희 병원 수술실 선생님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매뉴얼인데요. 이제 응급 상황이 터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 호흡 부전 시 대처하는 방법, 후드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제가 직접 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직원분들의 응급 매뉴얼 숙지가 중요한 이유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매뉴얼이 없다면 사실 다들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골든타임을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좀 번거롭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챙겨야 되고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만약의 경우 수술실에서 심장 박동이 정지했다, 심정지 상태가 생겼다라고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제세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거든요. 응급실에 이송이 되거나 119가 출동하는 그 사이에도 훨씬 더 골든타임에 심장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생존 확률이나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라 제세동기가 꼭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UPS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요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원 홈페이지에 정보를 적어놓기도 하는데, UPS는 비상전원, 그러니까 자가 발전 장치예요. 어떤 이유로 건물에 정전이 됐다, 그때 수술방까지 불이든지 환자한테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전원이 나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전이 돼서 외부에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원 공급 장치가 저희 병원에도 있거든요.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니까 정전이 바깥은 되더라도 수술방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생체 징후 모니터링이랑 약물 주입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술방 환경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당연히 제세동기랑 UPS를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이게 여담이기는 한데, 처음에 할 때가 진짜 병원을 자리를 많이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발품을 많이 팔았는데, 병원을 볼 때 이 안에 공간을 보기도 하지만 주변의 공간도 보잖아요. 제가 정말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한 블럭
떨어진 데 119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할 때 제 생각에 2분 안에 여기는 뛰어올 수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의 마음에 안정을 줘서 여기를 선택하는 것도 조금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을 계속 상담하면서 뵙다 보니까 수술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면 마취 자체에도 너무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나 대담한 분도 계시는 반면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술방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피곤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조금 무섭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잘 알고 계시면 조금 걱정이 덜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